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젊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를 떠올리실 겁니다. 20대, 30대의 그 시절 말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젊음을 결정짓는 건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 균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20대처럼 활기차 보이고 어떤 사람은 10살은 더 늙어 보이는 경우 말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호르몬에 있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코르티솔, 멜라토닌.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죠? 이들은 단순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젊음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연세대학교 내분비내과의 안철우 교수님께서 수십 년간 연구하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호르몬의 놀라운 세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은 왜 어떤 사람들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지, 왜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고 어떤 날은 최악인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호르몬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호르몬을 단순한 화학물질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을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상상해보세요.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각각 다른 악기를 연주합니다. 만약 지휘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혼란이겠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첼로는 첼로대로 제멋대로 연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휘자가 있으면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폐, 간, 신장, 뇌. 이 모든 장기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때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젊음과 노화, 활력과 피로, 기쁨과 우울을 모두 좌우합니다. 같은 40대라도 어떤 사람은 20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60대처럼 지쳐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 균형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특히 40대, 50대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몸의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 경험해 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오후 3시쯤 되면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고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예전엔 괜찮던 음식이 이제는 속을 쓰리게 하고 머리카락이 부쩍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과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어 속이 더부룩합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들 혹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아직 병은 아니지만 호르몬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미병이라고 부릅니다. 건강과 질병 사이의 회색지대죠. 건강검진을 받아도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오지만 몸은 분명히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바로 호르몬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진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증상의 주범은 누구일까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대표 주자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입니다. 이들은 원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원시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도망가거나 싸워야 하죠. 이때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심장 박동을 빨라지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생존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는 사자 대신 상사가, 맹수 대신 마감이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원시시대의 반응을 보이지만 스트레스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할 때까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하루 종일 최대 출력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소화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소화 기능을 억제합니다. 생존 위기 상황에서는 소화보다 도망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장 증후군 같은 질환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탈모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모낭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형 탈모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탈모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원형 탈모는 주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동전 크기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죠. 전두부 탈모, 즉 M자 탈모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탈모는 성장 호르몬 부족과 연관됩니다. 이처럼 탈모 패턴만 봐도 어떤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밤에도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들은 마치 영국 근위병처럼 교대 근무를 합니다. 아침이 되면 코르티솔이 근무를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은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적정하게 유지하며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 교대 근무를 시작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를 잠들게 하고 깊은 잠을 통해 하루의 피로를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이 두 호르몬의 교대 근무가 완벽할 때 우리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밤에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듬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며 밤에는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만성 피로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 즉 소화기관이 사실은 제2의 뇌라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들어보셨나요?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의 90%가 실제로는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장의 운동을 조절하고 소화 기능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뇌와 장은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 뇌와 장이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느끼면 즉시 장에 신호가 전달되고 반대로 장에 문제가 생기면 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긴장하면 설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행을 가면 변비가 생기는 이유도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장의 세로토닌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장-뇌 축이라고 부릅니다. 뇌와 장을 잇는 다리 역할을 세로토닌이 한다는 뜻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한 세로토닌 불균형이 주요 원인입니다. 단순히 장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장의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세로토닌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우울제를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면 장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장내 일균을 늘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도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하는 운동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균형을 맞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르몬은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젊음과 노화, 건강과 질병, 행복과 우울까지 모든 것이 호르몬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40대, 50대에 느끼는 각종 증상들 만성 피로, 불면증, 소화불량, 탈모, 우울감, 이 모든 것들이 호르몬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의 다른 호르몬들의 균형도 함께 깨집니다.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의 교대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는 활기찬 낮과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우리의 기분과 소화 기능을 동시에 조절한다는 것, 뇌와 장이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르몬은 단순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직장생활, 대인관계, 심지어 꿈까지도 설명해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호르몬을 알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타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지, 왜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지, 왜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젊어 보이고 누구는 늙어 보이는지, 이 모든 것의 답이 호르몬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호르몬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호르몬 균형을 통해 진정한 젊음을 되찾는 여정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입니다. 감사합니다.